네, 2부는 11시에 만나는 슬기로운 백과사전 준비되어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엔 노동법 백과사전 이번 주는 오늘 금요일에 꺼내보게 됐네요. 자, 오늘 2부는 알면 돈이 되는 노동법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매주 목요일에 진행이 됐었는데 네네. 오늘만 좀 부득이하게 금요일에 네. 예, 서랍에서 네. 노동법 백과사전을 꺼내게 됐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제가 하루 늦었습니다. 더 예. 충실하게 하겠습니다. 네. 아닙니다. 네. 올해 들어 알돈노 시간에 네. 이런 내용의 문의가 좀 자주 왔어요. 좀 안타깝지만 네. 코로나19로 경영이 어려워져서 사직 권유를 받았는데 그렇죠. 그만둬야 하는 겁니까? 자, 이전에는 좀 겪어보지 못했던 상황에 모두가 힘든 시기를 지내고 있는데요. 네. 경기 침체가 초기보다는 조금 나아졌다는 얘기도 나오지만 여전히 어려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노무사님 사무실로도 이런 문의가 많이 옵니까? 네, 많습니다. 사실 이제 공고사직이 어떤 건지는 다 아실 거예요. 예. 어떤 합의 해지를 근로계약에 합의를 해서 해지를 하려는 한 유형인데요. 그래서 쉽게 말씀드려서 우리 회사의 사장님이 해당 분한테 사직할 것을 권고하고 그것을 받아들여서 이루어지는 건데요. 근데 이 과정에서 조금 잡음이 나와요. 이제 사장님은 이제 권고를 하는 과정에서 솔직하게 좀 어려우니까 이런 얘기를 해주시면 되는데 그 와중에 또 이 사람의 책을 얘기를 한다, 그 흠을 얘기를 하신다거나 이런 문제점을 꼬집어서 그렇죠. 이제 그런 걸로 하면서 선택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해주시니까 받아들이시는 해당자 분께서는 그걸 바로 해고의 의미로 받아들이시는 것 같더라고요, 다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분쟁이 바로 생겨버리거나 아니면 그 얘기 들으니까 바로 나도 자존심 있다 이렇게 얘기해서 그냥 사직서에 사인해버리고 이렇게 막 나와버리고 하는 그런 게 벌어지고 있거든요. 참 그래서, 그렇습니다. 예. 지금은 고용주, 고용자 모두 좀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이렇게 코로나19 장기로 인한 노무 관리에 대해서 고민 이야기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네. 오늘은 코로나19로 인한 노무 관리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네. 방송 들으시면서 노무에 대해 궁금한 점 있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보내주시길 바라고요.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댓글창과 유튜브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저번에 저희가 저녁 먹으면서 노무사님과 그 일정의 시간을 함께 했는데 이렇게 바쁜 분 처음 봤어요. 노무사님처럼. 네, 유독 그날이 좀 그렇더라고요. 예. 아무래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좀 답답함 호소하시는 분들이 맞습니다. 노무사님 많이 찾고 계신 것 같은데 자, 먼저 코로나19로 인해 경영 여건이 나빠져서 불가피하게 일부 직원을 대상으로 권고사직을 실시하는 경우가 무척 많습니다. 네. 여기에서 해고의 다툼으로 번질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경우입니까? 그래서 아까도 잠깐 언급드렸습니다만은 그 권고사직을 하는 과정에서 조금 그 불필요한 말들이 오고 간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그 조금 오해를 하고 조금 그 상황이 처음 겪으시는 분들은 낯서니까 그게 조금 해고의 의미로 많이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권유드리는 거는 어차피 권고사직이라는 거, 사직의 권고는 해고의 단계는 아니에요. 그냥 사직을 공고하는 청약을 해주는, 그러니까 사직해 줄래라는 이런 권유의 단계에 불과하는 거니까요. 조금 우리 이제 사장님이 경영이 어려우시다면 이런 얘기를 하실 때 조금 더 솔직하게 경영이 어렵다는 걸 좀 말씀해 주시고 조금 더 신중을 기해 주시고요. 우리 받아들이시는 분은 어떤 얘기가 오간다고 해서 그게 해고의 발언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그 상황을 우선은 모면하시고 좀 더 벗어나셔서 한 번 더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저는. 일단은 권고사직은 해고의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무작정 기분만 나빠하지 마시고 조금만 서로 이해하는 자세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네, 맞아요. 사직 권유를 받았다고 해서 조금 전에 저희도 이야기 나눠봤지만 사직서를 꼭 내야 하는 건 아닌데 그렇다면 사직서를 내지 않고 그냥 있는 게 중요한 거군요. 네, 맞습니다. 원래는 본인의 자발적 퇴사 의지가 없다면요. 그냥 사용자가 해고하거나 당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거나 하면서 사직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경우는 어떤 거냐면 사직서를 쓰면 정말 진짜 99%는 그 사직의 효력을 인정해 버리거든요. 그래서 그 사직서 쓰는 데서 굉장히 신중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사직서 쓰는데 강박이나 협박 이런 게 있었으면 무효로 본다는 판결이 예외적인 판결들이 있습니다만은 그거는 진짜 극히 예외적인 거고요. 사직서를 사인하는 순간 그 효력은 거의 99% 인정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영 악화로 직원은 좀 일하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회사가 이런 좀 해고의 단계를 거치기도 합니다. 네, 이럴 때 그렇습니다. 월급은 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을 하지 않았으니까 네. 월급도 못 받게 되는 겁니까? 아니죠. 원래 이 경우에는 코로나19로 어려우셨지만 그동안 좀 많이 말씀드려왔는데 매출 감소, 고객 감소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휴업하는 거는 예. 우리 사용자의 기책 사유로 보고 있습니다. 이 사용자가 경영을 하면서 안 떠안아야 될 어떤 위험성 중에 하나에 불과하다라고 예. 하니까 그래서 휴업 수당이라는 걸 규정을 해놨고요. 그래서 이런 휴업 수당은 대부분 많이 아실 거예요. 만약에 사용자 기책 사유로 이런 코로나19로 휴업하게 되면 그냥 단순하게 말씀드려서 월급의 70%는 받아야 된다. 하루 일당의 70%는 지급돼야 된다라는 예. 겁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너무나 어려우니까 정부에서는 고용유지 지원금에 대해서 홍보도 많이 하고 지원도 많이 해주고 그랬습니다. 예. 참 저희가 이 노동법 시간 다룰 때마다 코로나19로 참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 이런 생각이 네. 듭니다. 네, 휴업은 그렇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무급으로 휴직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특히 또 항공업계나 관광업계 네. 그야말로 직격탄을 맞았는데 네. 무급휴직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원래는 이제 코로나가 처음에 저희가 막 창궐하고 막 대유행이 되고 했을 때는 금방 끝날 줄 알고 그러니까요. 그 휴업 유급 휴업에 대한 지원금, 휴업 지원금 이런 데 초점을 좀 맞춰줬는데요. 예. 너무 장기화되다 보니까 이 경우에는 점점 더 뭐 사업주고 그렇고 다른 분들 여력이 없으니까 그냥 암암리에 무급 휴직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무급 휴직은 우리 경영난에 대해서 직원들도 공감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동의서에 서명을 해주고 이런 과정들 서면에 합의하는 과정들이 있었으면 무급 휴직이 당연히 가능하지만요. 우리 어떤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실시하는 무급 휴직은 여전히 법에 위반되는 거다. 나중에는 그러면은 그거는 사용자의 기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와 같기 때문에 70%의 휴업 수당을 지급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라는 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은 70%는 무조건 받아야 되는 거군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 상황에서는 뭐 법은 이렇습니다고 말씀드리지만 정말 어려우시다면 서로 간에 노사 간 우리 근로자분하고 사용자분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좀 협의를 잘 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노무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지금부터 서둘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잠시 뒤에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또 휴업 또는 휴직을 계속하다가 다른 직장으로 이직을 위해서 퇴사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가장 중요한 건 이 퇴직금입니다. 네. 휴직 기간도 포함이 됩니까? 정말 이 경우가 요즘에는 연말로 갈수록 이 상담이 엄청 많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퇴직금 계산하는 평균 임금 계산식은 다 아실 거예요. 퇴사하기 전 3개월을 퇴사 3개월 전에 총 일수로 나눠주니까 그렇습니다. 그 3개월에 휴직이 껴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냐라는 질문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그냥 법을 말씀드리면 사용자의 기책사유로 휴업한 기간은 이 기간에서 제외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휴업하기 그 전 맞습니다. 3달? 네네. 세 달이 휴업을 3달 전체를 하고 그렇다고 하면 그 휴업하기 전에 3개월의 기준으로 정상적인 급여를 기준으로 그 평균 임금을 계산해서 퇴직금을 계산해 주시면 돼요. 정말 이직하거나 퇴사하시는 분들은 지금 같은 질문이 가장 궁금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요거는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예들이 있는가 하면 법에서 규정했어요. 이렇게 사용자 기책 사유로 휴업한 기간, 산재 요양한 기간, 그다음에 굳이 산재 요양이 아니더라도 어떤 질병으로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서 휴업한 기간, 휴가나 그 병가를 얻은 기간, 그다음에 육아휴직 기간, 요런 경우들이 그 3개월 내에서 빠지거든요. 그전 3개월로 해야 되는 거니까 좀 알아두시면 유용합니다. 자, 다시 한번 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다른 거 다 따지지 않고 휴업 3개월은 제합니다. 퇴직금 맞습니다. 정산할 때. 역시나 코로나19로 인해서 휴업했을 경우 의문점이 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5784번님의 질문인데요. 코로나19로 휴업을 2개월 정도 했는데 내년 연차 휴가는 어떻게 되나요? 80% 미만 출근이어서 올해 만근한 달에 대해 하루씩 월차 개념으로 준다는데 이게 맞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 하루씩 월차로 주는 거는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똑같습니다. 이건 뭐냐면 연차휴가 발생 요건에서 소정 근로 일수와 출근율에 관한 질문이신데요. 그래서 이 역시 사용자의 기책 사유에 의한 휴업 기간 역시 우리가 정말 근로를 제공해야 되는 날 소정 근로일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도 제외해놓고 다른 소정 근로일수의 출근율 80%를 넘으면 예. 정상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거거든요. 아까 우리 퇴직금에서 요 휴업한 기간에 퇴직금 평균임금 계산 기간에서 빠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똑같습니다. 연차 휴가를 계산하기 위한 출근율의 소정 근로일수에서 그 휴업한 기간은 빼놓고 80%가 넘는지 아닌지를 판단해서 부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휴업했다고 하면 사용자 기차 휴업했다고 하면 다른 퇴직금이나 연차의 발생에 있어서 크게 받는 불이익은 없다라고 정리되겠습니다. 그동안 많은 게스트분들 오셔서 뭐 부동산법, 세법 그냥 다양한 법률들 이야기할 때마다 현실과 이상의 괴리가 좀 있었는데 노동법은 상당히 현실적인 것 같아요. 그렇죠. 기분이 좀 좋아집니다. 와닿는 거니까요. 우리 바로. 연차에 대해서 궁금한 것은 이 대기업은 모르겠지만 중소기업 직장인들이 연차를 좀 사용하려고 하면 회사가 신청한 날 안 된다면서 다른 날로 하라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사실. 이게 왜냐하면 근로자는 이제 자신이 우리 직원분들은 어떤 법상 요건을 충족하면 그 연차 일수를 보유하게 되고 그걸 본인이 사용하고 싶은 날에 사용할 수 있는 시기 청구권을 가지고요. 그다음에 어떤 회사는 그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게 좀 사업 운영에 영향이 있으면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 또 그에 반하는 시기 변경권을 가지고 있어요. 이 두 권리의 충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노동부의 해석을 한번 알려드리면요. 그냥 일시적으로 인원이 부족하거나 휴가를 다 가버리면 그다음에 휴가 청구일이 집중되면 회사 운영이 안 되거나 가게 운영이 안 될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유라면 시기 변경권의 행사가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일괄적으로 뭐 연차 사용하면 무조건 막는 건 안 되겠습니다만 때에 따라서 막는 게 막는 건 안 되죠. 사용을 막는 건. 그 다른 날 사용하도록 변경하는 거는 가능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정해 놓으니까 그 회사의 문화들이 연차를 못 쓰게 하는 문화라든지 연차를 그냥 강제적으로 소진해 버린다는 문화들이 아직 남아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좀 정확한 답변이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좀 상식선에서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회사에 중대한 뭔가 이벤트가 있거나 하면 그때는 회사에서는 거절할 수 있는 거고 그게 아니라 무조건 거절은 당연히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뭐 상담을 이렇게 받아보면 아직까지 연차를 법상 맞지 않게 뭐 그냥 10개만 준다든지 뭐 12개만 준다든지 아니면 아예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뭐 그냥 쓰라고 했는데 못 쓰는 분위기 만들어 놓고 연차 수당으로는 안 준다든지 이런 경우가 정말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 계속 회사 휴업이나 또 항공업계, 관광업계, 무급휴직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관련해서 6144번님께서는 70%는 받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 기본급의 70%입니까? 라고 하셨네요. 요거는 회사에서 이제 정하기 나름인데요. 근데 그 법에서는 평균 임금의 70%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균 임금의 70%는 어떤 거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평균 임금이란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의 임금 총액을 3개월간의 역일상 일수로 나눈 거거든요. 그래서 이 평균 임금 70%를 최저한을 기준으로 삼아서 우리 노사 당사자 간의 그 비율을 정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평균 임금이라고 하면 각종 수당 다 들어간. 그렇죠. 기본급만 되는 건 아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부분도 근로에 대한 대가로 받으신 부분도 3개월 안에 임금에 다 포함된다. 이런 겁니다. 3개월 안에 연장 근무를 조금 하셨어요. 코로나 전에는 뭐 그 휴업하기 전에는 그러면은 기본급은 200만 원이었는데 연장 수당까지 해서 230만 원이었다고 하면 평균 임금 3개월 계산 기간에 230만 원이 들어간다는 말씀입니다. 그 금액의 70%입니다. 네, 그렇죠. 평균 임금 1일 평균 임금을 산정해서 월급을 합쳐서 70%다. 그렇습니다. 말씀드립니다.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경영이 어려워짐에 따라서 회사가 임금을 삭감했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들리는데 이게 삭감할 수가 있습니까? 사실 한번 정해진 급여는 그 해당 근로자의 동의 없이 함부로 손대지 못합니다. 이 말은 풀어서 얘기하면 일방적으로 삭감하지 못한다는 거죠. 항상 이 근로자와 사용자가 최초에 정한 임금은 어떤 양 당사자 간의 동의에 의해서 변경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임금 삭감을 하시려면 그다음에 직원의 동의를 받아서 하셔야 되는 거고 이 경우에도 서로 간의 양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최저임금 이하의 수준으로 삭감하실 수는 없다. 왜냐하면 최저임금법에 의해서 우리는 시간당 원래는 8,590원으로 규정해 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저임금은 하한이다. 지키셔야 된다라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지금부터 좀 노무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924번님. 개인 운전기사입니다. 퇴직금 받을 수가 있나요? 하시면서 사대보험 없이 월급여 수령한 경우고요. 6년 근무했습니다라고 하셨네요. 우리 개인 운전기사분이라고 하시면 어떤 그냥 정말 가정집에 어떤 게 운전으로 채용되셨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이 경우가 된다. 개인 운전기사분이라고 하시니까 혹시나 회사가 아니라 정말 가정집에 어떤 개인으로 하시면 가사 사용인으로 해당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경우에서는 우리 근로기준법은 가사 사용인에 대해서는 배제하고 있거든요. 예. 그 경우인지 아니면 어떤 개인 운전기사분이라고 하더라도 회사에서 채용돼서 그러니까 법인이던 어떤 개인 사업장의 그 사장님의 개인 기사로 채용되셨다고 하면 회사에서 채용한 거기 때문에 당연히 근로기준법 적용받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퇴직금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에는 좀 받기 어렵고 그렇죠. 가사 사용인일 경우에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4562번님 택시 회사 연차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하셨거든요. 네, 택시 회사 법인 택시 회사도 근로자성이 다 인정되는 거니까요. 그 시간에 비례해서 다 연차 휴가 산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거는 요렇게까지만 기본적인 것만 발생한다는 거 말씀을 드려야지 조금 더 구체적인 거는 어떻게 전화를 나중에 또 통화를 한번 해봐야 되나요? 네. 또 전화 받으시려고요? 그러니까 저랑 저녁 먹는 동안 전화만 한 40통 온 것 같아요. 2639번님 동생이 다니는 회사에서 연차를 쓰면 월급에서 하루씩 제외한다고 하는데요. 동생이 직접 노동부에 신고를 못하는 것 같은데 불이익 당할까 봐 해결할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하셨네요. 요거는 조금 안타까운 경우인데요. 우선은 근로계약서가 있다고 하시면 근로계약서를 한번 보셔야 돼요. 어떤 경우가 하면 근로계약서 안에 포괄임금제 형태의 근로계약을 임금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포괄임금 안에 연차 수당을 넣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문구가 나올 수가 있는데요. 그 밑에 연차 수당이 이 급여에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연차는 막지 않겠다. 다만 연차를 사용하면 월급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제하겠다. 이게 포괄임금제 폐해거든요. 그래서 요구를 확인해 보셔야 돼요. 이게 정말 그렇게 계약이 체결돼 있다고 하면 좀 안타까운 그렇게 체결돼 있다고 하면 노동부나 이런 신고를 해도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이거는 체불에 해당되는 게 아니고 연차 수당을 포괄로 임금에다가 정해놨으니까 쓰니까 썼으니까 당연히 안 주는 거는 그렇습니다. 이론상은 맞거든요. 그런데 감정적으로는 좀 허용하기 어려운 거죠. 일단 이런 부분은 계약서 내용을 다시 한번 좀 검토해 보시길 계약서 체결하실 바랍니다. 때 항상 포괄임금의 연차 수당 그래서 우리가 돌발적인 변수에 대한 연장에 대한 어떤 일부분을 급여에다가 포함되는 것까지는 허용할 수는 있지만 그 연차 수당까지 포함해 놓은 거는 정말 좀 받아들이기 힘들거든요. 그렇습니다. 그거는 계약서 쓰실 때 항상 꼼꼼하게 보시고 조금 체크를 해 주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짧게 여쭙겠습니다. 1296번님 계약직으로 7개월 근무했는데 더 이상 계약을 안 해준다고 합니다.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하셨네요. 네. 7개월이시니까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는 것만 확인해 주시면 돼요. 계약 만료는 당연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실업급여 수급 사유거든요. 근데 한 가지만 더 알려드리면 180일이 우리는 6개월이라고 해서 6개월만 채우면 되는 줄 아시는데 만약에 주 5일째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40시간 일하시는 분은 토요일은 한 달에서 토요일은 빼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7개월이나 7개월 반 정도 돼야지 그 180일을 채우실 수 있어요. 그 부분부터 확인을 하셔야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 회사에서 180을 못 채우셨더라도 그 전 직장 3년 내에 직장에서 실업급여를 받으시지 않았다고 하면 이 피보험 단위 기간은 통산됩니다. 합치실 수 있다고요. 그래서 이런 거 조금 확인 더 해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시간이 다 돼서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했습니다.